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형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도 복잡하지만 외국인 전형도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해외에 계시는 외국인들도 계시지만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 전형을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도 많죠. 외국인 전형은 학생의 재학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국적이 중요한 거죠.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느냐, 자격 조건이 취득한 전형이 자격 기준이 중요한 전형이 바로 외국인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 중에서 의예과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전형의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또 자격 조건에 전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나는 어려서부터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나의 부모님이 다 외국 국적자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가 국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학생이 국적을 취득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고교 과정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12년 24학기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이드 10이 바로 10학년이 고등학교 과정이죠. 그레이드 10, 11, 12,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바로 외국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고등학교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중 국적으로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없고 12년 특례 전형은 복수 국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국적 상실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이나 신고서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들이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에게 입양이 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에 학생의 국적이 재혼 당사자의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양육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중국 국적이고 내가 중국인이야. 근데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했죠. 하지만 나는 아버님의 국적 또는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의 주민등록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아버지의 주민등록상에 올라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순수 외국인의 특별 자격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되는 점은 국적 이탈 사실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대학들마다 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복수 국적자인 경우 고교 입학 전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 상실 시 인정이 되어진다. 한양대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복수 국적을 취소하셔야 돼요. 국적 이탈하셔야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우리 대학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상실한 상태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는 인정이 되는 거고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국적 이탈 상실은 접수 마감일 예를 들어서 접수 마감일이 2024년 3월 7일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한 자, 다시 말하면 2024년 8월 31일까지는 국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거죠. 입양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 학생 모두가 다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미혼모의 경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경우이거나 아니면 재혼하신 경우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가 국적 이탈 또는 국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는 대부분 7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들이 많고 물론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국내 수시는 모두가 다 9월에 원서 접수를 하지만 예전에는 수시가 1차와 2차로 나눠졌죠. 1차가 7월, 2차가 9월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전형도 7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7월에 원서 접수하고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 우석대학교는 7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또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들이 있죠. 9월에 하는 학교를 봤더니 고려대학교 8월 9일이고 중앙대학교가 9월 6일,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가 9월 12일,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가 9월 11일, 동국대 YG가 9월 11일인데 이렇게 7월과 9월이 아닌 기간에 또 원서 접수하는 학교들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8월 9일이네요. 고려대 세종이 10월 2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가 10월 23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7월, 9월, 8월, 10월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기간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5월이거든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의 원서 쓰는 대학들 중에서 일부는 벌써 원서 접수를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8월, 9월, 10월, 11월에 원서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7월에 맞춰서 원서 접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1차, 2차로 모집하는 경우는 주로 의학계열, 의예과는 대부분 다 1차 선발을 한다는 점, 2차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 또 유형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예과를 선발하는 대학은 외국인 전형으로. 자,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을지대학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는 경주 캠퍼스는 서류와 면접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동국대학교 YG 의예과 한의예과가 유리하고요. 건양대학교는 공인화학 성적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치의예과는 연세대학교만 치의예과 선발합니다. 자, 약대에서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인제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외국인 전형으로 약대를 선발하고요. 한의대는 동국대학교 YG,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가 한의대를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수의예과는 서울대학교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변경된 것 중에 하나는 2024학년도 단국대학교 천안의예과가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했는데 전형의 특징은 사우디 정부 장학생이 하나요 선발했었던 경우입니다. 자,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를 서울대학교부터 카톨릭 관동대학교까지 대학별 전형을 쭉 보시게 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또 연세대학교 미래 또는 을지대학교 대학들이 대부분 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고사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는 기본적인 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2025학년도 다소 변경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 물론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의예과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의예과도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모집 요강이 5월 정도에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시행 계획에서는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외국인 전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약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약대는 서류 면접 전형이고요. 고려대, 세종도 서류 면접 전형입니다. 인제대학교는 서류심사위의 면접고사고,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필탁고사를 봅니다. 필탁고사는 화학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필탁고사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필탁고사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한의학과는 동국대학교, YG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들에게 유리하고요. 우석대학교도 국어 100점과 생물 100점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류평가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필탁고사나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고, 특히 외국인 전형에서 의예과가 아닌 일반 대학들, 다시 말하면 인문이나 사회계열이거나 자연공학 계열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대학들은 서류 100% 전형이죠. 서류 100% 전형들. 서류 100%를 선발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선발하나? 다시 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뭐로 대학을 가? 결국은 학업의 우수성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게 뭐 출신 나라가 어디냐? 또는 부모가 뭐 하냐? 뭐 학생이 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뽑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학업의 우수성과 학업적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형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보게 되냐면 초, 중, 고 재학이나 성적 증명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프로파일 같은 거를 보겠죠. 그 다음에 지원자 및 학생과 관련이 되어진 국적증명서라든가 지원자와 부모와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또는 여권 사본을 통해서 학생과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느냐, 또는 만약에 복수 국적자에다가 국적을 이탈하셨다면 당연히 이탈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도 제출하셔야 될 거고요.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인 경우에만 요구했고, 다른 대학에서는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요청받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자격으로서의 인정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뭐로 평가하게 되냐면 세 가지의 요소로 평가를 받게 돼요. 국내 대학의 서류평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가 바로 진로 역량,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대략 40, 30, 30 정도를 반영하는데, 공동체 역량은 사실상 그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집 요강에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 요소에서는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게 게시가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면 IB 학교다. 그러면 IB 디플로마의 성적이 몇 점이냐? 파이널 성적이 몇 점이냐? 두 번째, 내가 A레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A레벨 성적이 과연 어디냐? 또는 그렇지 않고 내가 일반 AP 학교라든가 또는 로컬을 다녔다면 GPA 성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겠죠. 바로 이 GPA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목에 대한 성적과 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거고, 또 외국에서 취득한 표준화 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이나 ACT 성적이나 또는 AP 성적도 반영이 될 거고요. 또 공인어학 성적, 토플이나 토익이나 IELTS나 또는 JLPT나 HSK 같은 공인어학 성적도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거고, 특히 외국인 전형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토픽 성적이 중요한데, 한국어 능력 토픽 성적은 일반적인 대학들은 3급 정도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3급을 충족한다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급이나 6급 정도의 성적을 맞아야만 그래야만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성적,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나 ACT나 AP 같은 성적들, 또 공인어학 성적, 또 거기에다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나타내는 토픽 성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업의 우수성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진로 역량이에요.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대학에서 붙여주는 게 아니죠. 자, 외국인 전형이 3년 특례 전형보다 유리하고 또 예를 들어 국내 수시 전형보다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유리한 거는 맞아요. 어떤 게 유리해?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 국내 수시 전형은 6회로 제한이 되지만 외국인 전형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외국인 전형이 그렇게 꼭 유리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외국인 전형이 그럼 뭐가 불리해? 라고 생각해 봐요. 뭐가 불리해? 첫 번째, 외국인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 또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사실 몇 개로 제한이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꿈꾸는 대학은 어디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 정도면 대부분이에요. 거기다 조금 더 내리면 한국외대, 경희대 정도까지고, 거기서 내려와서 동국대, 건국대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 외국인 전형의 지원자, 실제 외국인 전형의 등록자의 숫자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대부분 다 상위권 대학에 몰려있다. 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과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는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하는 학과다 보니까 결국 상위 대학, 상위 학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여기다 또 하나 꼽는다면 외국인 전형이 실제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왜?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지 아는 거는 나의 선배가 이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붙었대. 전년도 합격생들의 합격 사례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성적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 이 또한도 그 모집 단위가, 그 사례가 매우 많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 외국인 전형이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평가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사실은 원서 지원의 뚜렷한 기준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전형이 어려운 점이 뭐냐?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누구도 가고 싶은 대학, 학과라는 점, 더군다나 의대, 의학 계열로 가고 싶다.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린다는 점,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외국인 전형은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고 서울대학교 경희학과를 가고 싶네. 나는 연세대학교 경희학과를 가고 싶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연세대학교 경희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의학과에 원서를 썼을 때 대학에서 너는 연세대 의학과에 적합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대학에서 나를 어떠한 우수성으로 평가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역량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진로 역량이라고 한다면 전공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선택, 그 선택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중요하고요.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될 텐데, 이 서류에 작성이 되어지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우수성과 적합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요 파트를 넘어가기 전에 꼭 하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전형의 원서 지원의 중요한 점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대학에서 나의 서류를 보고 너는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대학에서 나를 뽑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꼭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초기부터 진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학생부를 구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있겠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은 내신 성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나와 있는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 또 자율이나 진로 활동과 관련된 내용, 또 학생부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기재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들이 수시로 원서를 쓰는 경우 학생부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내신 성적이 4등급이야. 내신 성적이 5등급이야. 그럼 그냥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신 등급 4등급이나 내신 등급 5등급으로도 흔히 말하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도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부 관리해야 되고 또 내신 성적 4등급이나 5등급이 내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로 보완을 해야 돼? 바로 진로 역량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진로 역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대학 결정하시고 나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걸 작성하게 됐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주로 목록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게 되냐면 제일 윗부분에는 표준화 학력 지표를 작성합니다. 바로 뭐냐면 IB 디플로마나 A레벨 같은 성적들, 또 AP 성적, 또 SAT 성적, 공인어학 성적들을 나열하겠죠.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사실은 쓸만한 내용이 없어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을 별도로 증빙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외국인 전형과 관련이 돼서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입시 컨설팅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학업 또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활동 내용들의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게 입시 컨설팅.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서 접수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세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에 대해서 첨삭을 통해 도와드리는 과정이 입시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접고사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의 원서를 쓰는 경우에 반드시 면접이 필요하고 그 면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는 인적성 면접, 세 번째는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 의학계열은 면접이 매우 중요해요. 그 면접에 대한 수업을 학원 수업이나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1:1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지필고사 수업도 진행하는데 지필고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필고사로 생명과학 수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어와 수학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과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게 지필고사가 될 거고요. 또 원서 접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원서 접수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사실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원서를 써야 될지 잘 모르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도 실제 많은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원서를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과 관련된 이러한 입시 컨설팅이나 또는 면접 지필고사 관련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이퍼랩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시면 위챗이나 카톡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